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조직자원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손자병법 화공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쵸, 화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과 전투에서 많은 손실이 가고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불을 사용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싸움의 결과를 예측을 해서 장수는 또는 군주는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하라는 장수에게 우리가 좋은 교훈을 두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편에 좀 정리를 해보면 그죠. 불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인간을 공경하는 불이 있고, 그죠. 적재된 부품에 대해서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또는 운반 수송인 치거에 불을 알 수도 있고, 또 창고에 쌓아둔 여러 가지의 부품 또는 재고 이런 상제품을 또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군대를 불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가지의 불의 종류를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역시 불이라는 것은 그쵸, 우리가 민간에서도 나지만 경영학적으로 보면 그쵸, 위기가 이런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인간한테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군대 전체에 올 수도 있고, 또 일부 어떤 제품의 창고가 올 수도 있고, 또 뭐 유동하면서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5가지 불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불의 변화, 그죠? 변화에 따라서 위기는 항상 변화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이제 장수들이 잘 인지해서 부하 직원들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쵸, 내부에서 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쎄요, 불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너무 조용하다 했을 때는 그만큼 불이 어, 극치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에 우리가 추종을 할 수 있는지 아니 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쵸, 불은 외부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내에서 발생이 되기 전에 그쵸, 밖으로 피신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고, 또 불은 또 외부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에 따라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수비는 어떻게 되는지, 즉, 즉 바람을 등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면 그죠? 그래서 공격은 아래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바람이 그죠? 편서풍이 불어서 위에서 아래를 불면 그죠? 위에서 다른 걸로 그죠? 수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고, 또 밤에 와 낮에 발생을 했을 때 그죠? 바람이 이제 주간에 많이 불면 그쵸, 이제 밤에는 바람이 정지하니까 이런 주야의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5가지 중 그죠? 인간에게 이제 불이 그죠? 타격을 입었을 때 이제 제일 인명 피해가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쟁은 아니지만 그죠? 이런 리더자들이 위기에 했을 때 그런 명령을 그죠? 위기 대처 명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명 피해나 다른 그죠? 무기라든지 또는 군수분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자산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산들이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면서 리더자는 그쵸 대처 능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을 이용한 화공편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번군 필지 그죠 무릇 장군은 그죠 평범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장군은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고 있음인데 어떤 걸 인지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불에 대한 변화를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중에서도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바람에 의한 건지 그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인해 불의 상태에 따라서 인해 이 삭자가 세일 숫자도 되지만 수학할 때 우리가 산수할 때 숫자도 되지만 자주 삭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책에 따라서 손자병법의 언어 책에서는 수라고 번역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책에서는 삭이라고 해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상관은 없는 듯하나 본 학습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주 사기라는 뜻으로 숫자보다는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인해 자주 싹싹하게 우리가 가끔 싹싹하게 그죠 자주 해서 하게 수는 수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저 준수하면서 간다 자주 준수를 해야 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수비를 해간다는 뜻은 준수를 해간다는 거죠 그 법칙에 의해서 즉 화력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수업이 지금 진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준수한다는 것은 위기 대처 능력은 이런 준수 사항을 잘 지켰을 때 그죠. 화재 진압을 했는데도 잔불 정지가 잘못되면 그죠. 지금 여기서 그림의 오른쪽에서도 사람 우리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인 것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빨리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바람을 등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 맞으면 사람은요 호흡에서 연기 맞으면 그죠 질식사가 금방 사람에 따라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는 준수를 사항을 잘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인해 불이라는 것은 불은 좌공 그죠? 공격을 보좌하는 그죠? 불은 공격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명백하죠 그죠?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는 보좌를 해주는 그죠? 여러 가지지만 맨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타격을 주죠. 그래서 명백한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명백하고 이수자공 인해 그죠? 이렇게 불은 당연히 이제 보좌 역할을 하고 인해 물은 자공 뭘 공격의 보좌는 똑같이 공격을 보좌하는 거죠. 불과 더불어서 물도 공격에는 보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하는 것은 강력하죠. 물은 강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려면 뭐예요? 물이 더 세야 되잖아요. 강력해야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불보다 더 강력해야만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것이고 그러므로 수가 이절 물이 가능한 것은 인해 단절시키는 거죠. 그죠? 불을 끄기 위한 거는 그죠? 물은 불을 안 나게끔 이제 단절시키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그죠? 우리가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국보인 그죠? 숭례문이 불이 탔을 때 이제 물로서 불을 끄기 한다. 끝나는 말이 단절시키는 거죠. 그죠? 불을 단절시키는 거죠. 물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불을 단절시키는 거죠. 불가이탈. 그죠? 만약에 불가능하면 그죠?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 인해 탈환이죠. 물로 꺼야 되는데 물로 못 끄면 그죠? 다 소진된다 그러죠. 그죠?
소진돼서 이렇게 참 애타게 이제 우리 숭례문이 불에 탄 나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탈환이 된 거죠. 불가능한 탈환이 안 된 거죠.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이제 불가능한 탈환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로 못 끄면 그죠? 참 그만큼 화력이라는 것이 그죠? 한번 불을 공격을 하면 그죠? 인명 피해도 있지만 재물 피해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남의 나라를 침범한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것 또한 남의 나라의 문화 자산도 그죠?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불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이라는 거와 불이라는 이런 공격의 도구로서 그죠? 우리가 데모를 하면 보면 과거에 이제 지금은 데모를 잘 안 하는 그죠? 참 좋은 신선한 이제 스트라이크도 그죠? 시위도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참 그런 거는 좋죠. 그죠? 과거에 보면 그죠? 수리탄 공격하면 또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 뭐 이랬죠,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불을 이용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이 불에서 해서 이 우리 국보급인 그죠? 숭례문이 소진돼서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래서 다음 부전승공치 대장부가 그죠? 대장부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성공을 공격을 해서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 대장부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공격하여 뭔가를 취득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러나 불수 그죠? 수양이 부족해서 수양이 불가능해서 그런 성공자는 그죠? 성공했지만 그런 성공한 자는 흉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공을 이용해서 그죠? 화공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인해서 승리를 했다 하지만 이 수양이 불가한 장수면 파괴시키니까 그죠? 그러면 이겼다 할지라도 흉하다 이거죠. 사실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이긴 자는 글쎄요. 물론 정권을 잡아서 이겼다 하지만 진 나라의 서름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긴 자 역시도 그러니 흉하다라고 손자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명명하면서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의 그 숭례 아까 이게 6.25 때 한국 전쟁 때 위의 사진은 숭례문 주변이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죠? 아래 그림도 6.25 직후에 일부가 파손이 됐죠. 그죠?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죠? 이런 피해가 아무래도 파손이 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자께서 명명하고 말씀하시기를 비류라고 말씀하셨다. 비류라는 게 비용이죠. 비용인데 류는 체류한다는 뜻이죠. 머문다는 뜻이죠. 체류의 비용이다. 체류다. 비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체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명명하기를 그러니까 이거죠. 전쟁을 해서 이겼다 누가 전속할 거냐 이거죠. 그죠? 설사 만약에 다른 남의 나라에 가서 이겼어요. 그럼 거기서 체류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손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창고가 됐든 인간이 됐든 부대가 됐든 그죠? 건물이 됐든 이런 것들 등을 그래서 누가 체류하는 비용을 들 거냐 이거예요. 다시 건설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그죠? 그런 뜻 넓은 뜻에서 이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명주여지
그래서 명주, 그죠? 군주가 현명한 군주는 다시 말하면 그죠? 군주가 현명하면 배려하고 가고, 배려하면서 가고, 그죠? 생각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양장수지, 장수인데 선량한 장수는, 그죠? 양심적인 장수는 또는 선량한 장수는, 양심적인 장수는, 어진 장수는 수양하면서 간다. 그죠?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 잘 수양시키면서 파손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불태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애긴마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과거에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신전이 있죠. 그래서 이 신전이 이거보다 더 많이 파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를 영국이 침범을 했을 때, 그죠? 이 건물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죠? 이 신전에 있는 대리석 조각상들을 파르테논 신전의 상단부터 그 외벽에 좌우로 수십 개가 되는 사람 모양의 조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벽면으로 돼 있는 것들을 붙어 있었어요. 수십 개가. 외벽의 좌우로 163m가 되니까 굉장히 길죠,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영국 대사의 주제 토머스 엘리라는 사람이, 그죠? 대사가 이 이름을 따서 이제 엘긴 마블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1801년부터 12년간 부조 이 파르테논 신전 외벽에 있는 부조 길이 절반이나 이상이나 되는 거를 통째로 뜯어서, 그죠? 신전력 약 40%, 그러니까 200점이 넘는 그 조각품들을 런던 대형 박물관에 전시를 했죠. 지금 그래서 소유를 영국에 소속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그죠? 이 영국 대사의 이름을 따서 엘긴 마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신전도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보이는 이것들이 이제 부조품으로서 굉장히 아주 뭐 유능한 이런 부품들을, 그죠? 문화재죠, 사실은. 보물 극복급의 문화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이라든지, 그래서 위에 지금 이 상단에 뜯겨 나간 자그리들이 있잖아요, 위에 기둥 위에 그런 것들이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현무한 군주나 선량한 장수라면 배려하고 수양을 해서, 그죠? 사람을 벌써 이 그죠? 그리스를 사람들을, 그죠? 얼마나 많이 또 파괴시켰겠어, 죽이고, 그죠? 그랬으면서 이 또 하찮은 돌멩이 같은, 그죠? 예술품이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신전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이런 복급 등을 자기 나라 런던, 그죠?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주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이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본이라든지, 그죠? 또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의 국보급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그죠? 유출되어 있는 상품 등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리부동, 이익이 없으면, 그죠? 행동이 불가하고 누가 자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병사들인 아랫사람들은 그죠. 이득이 없으면 행동이 안 하고, 그죠? 또 이득이 아니면, 그죠? 이득이 아니면 또 활용이 불가하고, 그죠? 이득이 없으면 활용이 불가하죠. 뭔가 그거 이득 보겠다고 뛰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비위, 그죠? 위기가 아니면,
또 위태롭지가 않으면 부전, 그래서 전쟁이 불가하다. 전투를 안 한다. 위태로우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칙이니까 장수들은 이런 심리를 알고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우리가 현대에서도 비헤비어, 그러니까 행동론을 이야기했을 때 조직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어떻게 유혹을 하고 또 상대편에 대한 심리를 이용하느냐는 조직력인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인간은 그죠? 이익이 되면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또 이득이 없으면 활용을 안 하죠. 손해보고 누가 하나요. 그죠? 또 위태로움 위기가 없으면 그죠? 위기가 아니면 그죠? 안전하게 윗사람 그래서 다 윗사람이라고 그런 건지 알지만 위에서는 그죠? 위태롭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태롭다는 것은 그죠? 화날 일이 없으면 전쟁도 안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이 높은 그죠? 욕심 많은 나폴레옹이든 그게 나치의 히틀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그죠? 나름대로 이런 화를 잘 냈기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군주와 장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주불가이 그렇죠. 군주가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불가능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가능성이 없어서 인해 분노하면 그죠. 분노하면 흥사 뭐냐면 사단을 부응한다는 거죠.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사단이라는 게큰 군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분노하면 그죠? 또 장수도 역시 장수가 불가능해. 이내 능력이 없어서 장수가 불가능하면 이내 온이라는 게 뭐예요? 온색하다는 거죠. 성내론이에요. 분노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온색이 옹색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온색하면 분노하면 전쟁을 유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군주나 장수는 이렇게 분노를 하면, 그죠? 분노를 누구나가 사실 분노하는 사람은 싸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보면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전쟁을 잘하고 이렇게 군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은 그죠? 화내는 사람하고는 좀 조직에서는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죠? 평행선으로 이렇게 잘 유지를 해가시면서 다독거리면서 그죠? 해가야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여기 지금 나온 사진이 그죠? 1차 세대전 때, 이런 2차 세대전 때, 그죠? 독일의 이런 도발 이런 것 등등은 다 화를 내서 그래 화를. 그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도 화내는 상사하고는 좀 조심스럽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합어리 이동. 그래서 여기서 합은 화합한다는 거죠. 화합하면 어디에서 그죠? 이득에서 그러니까 이득으로 화합을 하면 인해 이동하고 그죠? 행동하고 이동하고 또 이 불합어리 화합이 안 되면 화합이 부합하면 화합이 불가하면 어떤 화합이에요? 이득에서 이득의 화합이지 손해 화합을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이 된다는 소리는 서로 이익이 돼야만 화합이 돼요. 서로 이익에 대해서 불리하면 이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면 이득에서 부합하면 어떻게 돼요? 정지한다, 중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없으면 그죠?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 또 노가
분노가 가능하면 이내 복은 회복한다는 소리고 희는 좋다는 기쁨의 희죠, 그죠? 그래서 환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능하니 이내 환희로 회복하고, 그죠? 분노가 났지만 싸우지 않고 좀 대화를 이제 잘 숙이면 회복을 시키면 환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맞아. 그래서 회복하는 데는 환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내 환희를 해서 회복시키는 거고. 아까 이제 또 장수가 온하면, 그죠? 화가 나면 삭히게 해서 좀 안아줘서, 그죠? 좀 화난 사람한테 막 같이 말로 대응하면 더 화가 나요, 그죠? 말리면.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보듬어주면, 안아주면, 또 들어주면, 상대편의 말을 경청해주면, 그죠? 이제 분이 낮아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안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안 일으키고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색이 가능하지만 이내 회복이 되는 것은 희열이죠. 그래서 환희나 희열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온색한 사람은 회복시키려면 기쁨을 주거나 희열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서로 화합하고 부합에 대한 거지만 이득이 있게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래 기쁘게 좀 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다음에 희열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회복하는 게 장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노나 온색은, 그죠?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죠? 이 지금 사진에 어린 남학생이 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손해 봐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주면, 그죠? 대화가 되면, 그죠? 안 들어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막 야단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들어주고 입장을 반복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꼬마 여학생처럼 웃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희열이죠, 그죠? 이렇게 웃는다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분노에서 회복이 되고 온색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그게 누구나 인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분노할 수는 있어요. 온색할 수는 있지만 그걸 잘 상대를 이용해서 그 어떤 걸 이용하냐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희로서 웃음으로써 그죠? 상대편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끔 그쵸 어느 식당에서도 가끔 싸우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잘잘못을 따르기 전에 상대편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그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또 공공장소에서도 이 목소리 커진 거나 그죠? 벌써 목소리 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가끔 또 TV상에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죠? 막 화내고 그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을 잘 참아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장수의 그죠? 리더자의 또는 조직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이 화학부에서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죠? 물론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뭐 불화살이 되고 대포가 되고 총이 되고 뭐 이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 그죠? 또 불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반대 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예를 들면 망국불가 그죠? 패망한 국가는 그죠? 패망한 국가는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면 이내 광복이 회복이 존재가 불가능하고 이내 그죠? 한번 국가가 망하면 그죠? 광복 우리나라도 광복 찾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광복을 한다는 건 이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력으로 광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도 뭐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광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죠? 일본이 패망하고 이래서 이제 광복을 찾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패망한 국가는 한 번 패망한 국가는 회복이 그죠? 광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분노가 있더라도 그죠? 그다음에 사자.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광복의 이제 기쁨에 우리가 지금 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죠? 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한 사람은 사자는 불가능해요. 그죠? 뭐가 불가능해요? 이내 그죠? 탄생해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죽었는데 생존해서 회복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국가가 망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회복이나 광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특히 화경편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런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망한 국가는 또 죽은 자는 그죠? 이런 개념을 알고 사실은 위에 군주나 그죠? 장수들은 함부로 상대를 그죠?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죠? 요즘에는 이혼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사실 분노가 나서 그런 게겠죠. 그죠? 하지만 물론 참는 게 또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상대편을 그죠? 존중해주면서 분노를 좀 가라앉혀주고 그죠? 상대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망한 국가라든지 사망한 사람이면 굳이 그죠? 이는 이제 광복이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명군신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그죠? 군주가 현명하고 근신하면서 가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위에서 명령이 내리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장수는 그죠? 선량한 장수는 경계하며 간다. 그죠? 그래서 군주나 장수는 현명하고 근신하면서 경계하고 항상 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죠? 부하직원을 온전하게 그죠? 살리면서 그죠? 국가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하겠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근신하고 경계를 하면서 관찰하고 가는 것이 군주와 장수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마지막 화강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차안 국전 군지도야. 차후에는 국가는 안녕하고 군대는 온전하고 그죠? 그래서 군대는 온전하게 가는 것이 온전하게 가는 것이 그저 도리구나. 그죠? 그래서 군주나 장수는 그죠? 국가 또는 군대를 안녕하고 그죠? 안전하고 또 온전하게 그죠? 보존하게 하면서 가는 것이 그죠? 중요한 것이지 이기고 그죠? 싸우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교통에서도 그렇죠. 운전은 물론 나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편도 잘해야 되고 그죠? 교통 안전이라는 것도 쌍방간에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그죠? 그래서 이런 교통 안전처럼 상대편도 관찰을 하고 좀 온전하게 그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아주 최악의 나쁜 거죠 사실은 그죠? 인간에게서 경험을 안 하는 것이 좋은 나라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그죠? 전쟁으로 시달린 나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죠. 그죠? 아직 전쟁 중인 거예요. 휴전이죠. 그죠? 말 그대로. 그래서 좀 이런 손자병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유대인 인물 하면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군 이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애국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평범한 시민,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눈물이 안 흘리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죠? 안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좋은 리더자, 군주와 장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경영을 할 때에도 그죠? 우리가 위기를 극복을 지금 어려운 데가 다 많죠. 그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는 IMF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군주나 장수가 리더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리더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민과 또는 병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강편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그죠. 물론 화력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화력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 또는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저 변화에 따라서 화력에 따라서 응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현명한 군주가 되고 선량한 장수가 또는 리더자가 되기를 우리도 배워갔으면 하겠습니다. 시계는 우리가 허공편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14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4주를 통해서 종강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